일주일 만에 쓴 전자책으로 한 달 동안 4,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30-4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꿀잠 자면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오늘은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2022년 11월 28일에 첫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전 예약가 14만 9천 원일 때 94명이 구매해서 총 1,400만 원, 그리고 1차 판매가 15만 9천 원일 때 223명이 구매해서 3,540만 원, 한 달 동안 총 4,940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전자책은 PDF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원가가 없어요. 4,900만 원이 100% 순수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전자책을 하루에 딱 2시간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다 썼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쓴 전자책으로 한 달 동안 4,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분명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스스로도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꿈 같은 경험이었거든요. 워렌 버핏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잠자는 동안 돈을 벌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자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주식 투자보다는 매일매일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첫 번째 방법으로 전자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30-4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꿀잠 자면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깐, 전자책은 나랑 관련 없는데? 나는 딱히 책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전자책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자책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책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대단한 내용을 써야 될 것 같고 나는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전자책은 여러분이 평소에 읽는 종이책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전자책이란 내가 가진 노하우를 워드 파일 문서로 작성해서 PDF 파일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형태가 있는 종이책이 아니라 그냥 파일입니다. 디지털 상품이에요. 종이책은 보통 페이지 수가 200-3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최소 페이지 수가 약 2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쓸데없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고 딱 본인이 가진 노하우만 압축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전자책으로 쓸 노하우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진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4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 내가 만약에 20대 때 알바 면접을 한 30군데 정도 봤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알바 면접 30번 다 합격한 사람이 알려주는 100% 합격 노하우, 이 주제로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합격했던 노하우를 자세하게 풀어서 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면접 볼 때 이런 멘트를 쓰면 좋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거를 깔끔하게 문서로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의 전자책은 고가로 판매할 수는 없겠지만 한 만원 중반대로 판매해서 한 달에 20개씩만 팔려도 한 달에 30만 원의 자동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만약에 내가 자취 N년차인 사람이라면 자취 N년차가 알려주는 1인 가구 절약 저축 노하우, 이 주제로 쓸 수 있어요. 돈을 아낄 수 있는 식단 레시피를 알려줄 수도 있고, 자취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던가 집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던가 그런 내용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예시,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10kg를 뺐던 경험이 있다면 2달 만에 10kg 감량한 사람이 알려주는 건강한 다이어트 노하우, 이 주제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실제 경험인데 저는 20살 때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로 2달 만에 10kg를 뺐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굶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10kg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3년째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시, 만약에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영국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사람이 알려주는 워홀의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써볼 수도 있겠죠. 영국 가서 일자리는 어떻게 구했고, 집은 어떻게 구했는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었고, 연애는 어떻게 했고, 그 외에 가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던가 그거를 문서로 정리해서 판매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도 너무 좋은 주제일 것 같네요.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일지더라도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해서 남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전자책을
전자책을 쓰시려면 이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전자책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크몽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요, 자취생 요리 레시피, 자취생 지출 관리, 워킹홀리데이, 다이어트 이런 주제의 전자책들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크몽 전자책 카테고리를 쭉 둘러보시면서 본인이 비슷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자책은 매출이 곧 순수익이다. 여러분, 종이책은요,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작가한테 얼마가 가는지 아시나요? 고작 인세 10%밖에 받지 못해요. 만약에 15,000원짜리 책이 한 권 팔리면 작가한테는 1,500원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노하우를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만들려면요, 출판사를 찾아야 되고, 또 원고를 쓰고, 또 수많은 편집을 거쳐야 되고, 또 인쇄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최소 분량 막 200~300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전자책은 매출의 100%가 순수익입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책은 문서 형태이기 때문에 인쇄비 자체가 없고요, 개수도 무제한이겠죠? 그리고 출판사 유통을 거치지 않고 작가에서부터 고객한테 바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떼이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도 없어요. 그냥 워드 켜놓고 쓰면 끝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그러면 종이책을 내는 사람들은 왜 종이책을 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전업이 작가이거나 혹은 진짜 막 수천 권의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종이책은 돈 벌려고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자책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리스크가 있다면 전자책을 쓰는데 본인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 리스크라면 충분히 감수하고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전자책 쓰는 방법. 전자책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작성만 하면 돼요. 우선은 목차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목차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예를 들면 주제가 워킹홀리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쭉 키워드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영국에서 집 구하는 법, 사기 안 당하는 법, 서비스직 취업하는 법, 친구 사귀는 법, 주의해야 할 표현, 커리어 쌓는 법, 이렇게 쭉 키워드로 나열을 해놓고 그걸 어떤 순서로 알려주면 좋을지 정하면 그게 목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받은 목차 정하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내 앞에 인형 하나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 인형은 내가 지금 쓸 전자책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순서로 설명해줘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시킨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차가 됩니다. 목차를 정했으면 이제 내용을 작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날 잡고 종일 쓰시는 것보다는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짬내서 매일매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간이 넘어가면 좀 지치고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썼고 일주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쓰시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강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그대로 글로 적는 거니까 좀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주제를 정한 단계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조금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안에 작성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 전자책을 썼다면 얼마에 판매할지를 정해야겠죠. 우선 크몽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의 시세는 1만 원대에서 3만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10만 원대도 있고 간혹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책의 내용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주제라면 평균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편입니다. 사업, 부동산, 주식 이런 책들이겠죠? 그리고 시중에 별로 없는 희소성 있는 내용의 전자책일수록 비싸게 판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격을 정하실 때는 고객이 내 전자책을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의 가치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72페이지짜리 전자책을 15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팔기 전에는 주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서점 가면 책 10,000원, 20,000원이면 사는데 누가 네 전자책을 15만 원에 사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일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농장 소싱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빠꾸를 안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팅 가서 좀 원활하게 협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매가 일어나는 상세 페이지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
본인이 과일에 잘 먹히는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걸 본인이 하나하나 다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책에 다 풀었어요. 농장 어떻게 찾았고 판매는 어떻게 했고 고객들을 어떻게 끌어왔는지 이거를 다 풀었는데 15만 원? 이 사람은 제 전자책을 읽음으로써 본인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을 최소 5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5만 원은 절대 비싼 게 아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청님의 초사고 글쓰기 전자책을 3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50페이지짜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보고 아니 이걸 누가 사?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런칭하고 하루 만에 700권이 팔렸다고 하죠. 그니까요. 이 책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여러분 본인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상세 페이지에 잘 담아내야 구매가 일어나겠죠? 내 전자책을 읽음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잘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격을 싸게 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싸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책이 필요하지 않은데 구매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이거 궁금한데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족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가로 판매하게 되면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사람만 구매를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조금 가격을 비싸게 측정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10,000원으로 15명한테 파는 것보다 15만 원으로 한 명한테 파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제가 초사고 글쓰기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30만 원 너무 싼데? 이거 진짜 읽고 실행만 하면 책값 10배, 100배의 가치다 라고 느꼈어요. 그만큼 고가로 팔더라도 그 책값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줄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가격을 측정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쓴 전자책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가격 정하실 때는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같은 주제의 전자책들 그게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5번째, 그러면 어디서 판매해야 될까요? 자, 이제 전자책 썼고 가격도 정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판매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본인 SNS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가 베스트죠? 본인 SNS나 본인 사이트에서 팔면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100%가 순수익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본인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SNS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려놓는다고 누가 자동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돼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300건 모두 다 블로그로 판매했고 100%가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SNS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 판매해야 될까요? 당연히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몽, 타링, 클래스 101 등이 있죠. 이런 플랫폼에 입점해서 팔면 책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수수료 20%가 떼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떼죠. 근데 저는 20% 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플랫폼 덕분에 내 전자책을 사줄 잠재 고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SNS가 없다면 이렇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20% 뗀다 해도 마진이 80%거든요. 계속 강조했지만 전자책은 원가가 없습니다. 플랫폼 덕분에 파는 거니까 수수료 20% 정도는 당연히 떼어도 되죠. 저는 블로그로만 팔다가 이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크몽에도 입점을 했어요. 크몽에서도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자책 판매를 하실 거라면 물론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마케팅할 수 있는 SNS 채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하나만 잘 운영해 두시면 충분히 개인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3년에 전자책 2권을 더 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 영상 6개로 2달 만에 구독자 1.7만 명 만든 노하우,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회사 없이도 1인 월 1000만 원 만들기. 이 두 가지 주제로 써보려고 하고요. 이 두 개는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그냥 지식으로만 묵혀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컨텐츠,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컨텐츠 준비해 오겠습니다. 안녕!